네, 지난 시간에 요 그림까지 봤었죠. 지난 시간이 4번 기법 대분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번 시간에는 인과관계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하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과관계 기법들이 논문에서 양적 연구에서 사실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과관계 기법으로 검증된 논문들의 제목을 보면 가 또는 이 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또는 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는 와 및 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대부분 보면 영향이라는 제목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영향 또는 이제 구조적 관계 이런 것들 구조 방식 하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요 영향 구조적 관계라는 단어 앞에 보면 이렇게 가 에 대한 와 및 의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변수가 되겠죠. 변수 또는 별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개념을 다 이루고 있고, 이것들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고, 이 도구에 대한 구성 체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돼요. 제목만 봐도 다다다다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와 관련된 모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과관계 모형에 대해서 일단 거시적으로 종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과관계 모형의 종류의 가장 기본 패턴은 어떤 것이냐면, 독립변수 x가, 자, x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독립변수 x가 y에 미치는 영향. 자, 요거를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요렇게. 이거를 우리는 이제 굳이 이제 표현을 한다면, 단순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회귀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하죠. x가 하나일 때. 자, 그런데 이제 x가 여러 개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x1이 되고, 이게 x2가 되고, 이게 x3가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요렇게 x들이 많아집니다. 자, 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중회귀 분석이다 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넣는가에 대한 부분, 어떤 변수를 어떻게 넣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는 위계적 다중은 생략되기도 하고 회귀 분석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그 분류 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분류 쪽에도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교재들이나 다른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대부분은 이제 또 제가 분류 쪽으로 포함했던 것을
인과관계 모형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옛날에 분류 쪽으로 했는데 인과관계 모형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지, 공부하다 보면. 자, y가 어떤 그 다른 색으로 표시해야지. y가 이별량 형태가 될 때, 요때 우리가 이항 로지스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다별량 구조일 때 우리가 다항 로지스틱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때 이제 이별량이라는 뜻, 다별량이라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척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척도가. 뭐 용어가 맞니 틀리니 이런 논란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그냥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되기 때문에, 요건 제가 이 분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때 그때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요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가, 인과관계 모형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제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요런 다중행위 분석과 단순행위 분석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가져와서 응용을 합니다. 응용을 해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조절효과 분석, 그 다음에 매개효과 분석, 뭐 요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응용편인 거죠. 조절효과, 매개효과는 응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과관계 모형이 요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y에 대한 뭐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방정식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함수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회기식으로 놓을 수 있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방정식들이 여러 개가 이제 모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y는 또 x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y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 x가 다시 이 y에 영향을 또 미치는 구조. 그런 줄 알았더니 또 y가 있는데 얘가 여기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줄 알았더니 얘가 다시 x가 돼서 얘한테 영향을 미치더라. 뭐 요런 구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얘가 얘한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뭐 요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방정식이, 이런 그 1차 방정식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연립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연립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은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해를 구하는 방식이 값을 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구조, 요런 패턴을, 마치 네트워크 같은 요런 패턴, 요런 걸 이제 우리가 구조적 관계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푸는 방식이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모형이 크게, 이건 이제 논문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모형들이에요.
논문에서. 요 정도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XY에 대한 관계냐, 아니면 XY에 대한 관계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구조적 관계냐, 요 두 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있어요.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가장 제가 거시적으로 본다 그랬죠. 거시적으로 보면서 미시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일단 여러분들이 큰 분류 체계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각가지의 조건과 그것들이 요구하는 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그림이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XY에 대한 1차적인 관계, 1차 방정식, 1차적인 관계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 안에서도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 안에서도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런 조절 효과 모델, 매개 효과 모델, 요런 것들인데 요런 것들을 또 응용을 해서 나온 것들이 조건부 모델이라는 것들이 또 나옵니다. 조건부 모델. 여기 조건부 모델.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앤드류 헤이즈 교수 같은 사람이, 지금 하와이대 교수님이시죠? 살아 계시는데, 앤드류 헤이즈 교수님 같은 분이 만든 76가지 모델, 요런 것들이 있죠. 조건부 간접효과, 이런 것들, 조건부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76가지가 거의 저는 이 헤이즈 교수님 대단하신 분인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평생 이런 것만 하시니까, 하여튼, 이분이 하여튼 또 76개 또 만들어냈고, 옛날에 우리 조절효과, 매개효과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베이런 교수님 같은 분들, 또는 케니 교수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이런이나 케니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좀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힘들었던 시절에, 간단한 이런 다중이나 단순회귀 분석을 막 섞어서 이용을 하면서, 어떤 해석을 좀 논리적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들을 알 수가 있다. 요런 쪽에, 컴퓨터를 좀 원활하게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랬던 분이고, 앤드류 헤이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컴퓨터를 막 사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다양한 모델을 막 경우의 수를 다 통틀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말이 76가지지 이 안에 또 막 응용되는 모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무슨 진짜 수백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풀 수 있도록 딱 세팅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는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조절 효과다, 매개 효과다 이런 것만 알고 있었지만, 베이런 교수님이나 케니 교수님이 좀 대표적인, 이 말고도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사람 이름이라서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만, 근데 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앤드류 헤이즈 교수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76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앱이라고 할까요? 앱 같은 걸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데, AF 헤이즈 치면은 구글에 치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SPSS에 까는 거예요. SPSS 안에 까는 거예요. SPSS 안에.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버전이 있단 말이에요. 버전이 있는데, 버전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버전이 이렇게 몇 가지 버전이 있다면,
최근에 확인해 본 바는 지금 제일 마지막 버전 하나만 지금 올라와져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두 개씩 올라와져 있었어요. 근데 그 전 버전이 76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새로 나온 버전은 76가지를 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온 버전인데 오히려 옛날 버전보다 더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저도 좀 헷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헤이즈 교수님이 뭔가 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건부 모델 이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지금 거시적으로 종류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이제 구조 방식으로 넘어가면 지금 앞에서 봤던 그런 뭡니까 그 조절이나 어떤 매개나 또는 조건부 요런 것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생각나는데, 조건부 모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개된 조절이다, 조절된 매개다, 또는 뭐 이중 매개다, 다중 매개다, 요런 것들로 이제 막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조 모델도 마찬가지로 뭐 이중 매개니, 이중 매개니, 또는 뭐 다중 매개니, 뭐 이런 식으로 조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해석상 조절된 매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했던 것을 구조적 관계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뭐 또 구조 모델로 할 수 있는 뭐 잠재 성장 모델링이라든지 잠재 성장 모델, 이거 이제 시계열 자료 가지고 하는 거죠. 시계열 자료 가지고 뿐만 아니라 APIM 같은 자기 상대방 효과,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요거를 전문용어로 또 뭐라고 하더라? 한국말로 무슨 용어를 또 써요.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말고 이거를 뭐 무슨 작용, 뭐 무슨 모델,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지? 자기 회귀 교차 지연 이런 것들. 자기 회귀 교차 지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이 뭐 잠재 성장 모델링, 조건부, APIM, 자기 회귀 교차 지연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조절 같은 경우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핑의 2단계 방식, 핑의 2단계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다중 집단 분석 방식도 있는데, 요것도 모수치 추정 방식이 있고, 모수치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등가제약 비제약 모델도 있고요. 이렇게 조절 효과 보는 것도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기법들이 개발되면. 매개 효과를 보는 방법도 부트스트래핑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를 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는 별도로 이제 소벨 테스트를 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팬텀 변수 이용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팬텀 변수에는 이중 매개나 뭐 다중 매개 볼 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요런 것들이 막 응용이 되어서 막 이렇게 모델들이 새로 기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종류는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앞에서도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 기법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척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통계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 기법들만 잘 대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 조건만 계속 다르게 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사회과학은 자연과학보다 논문 쓰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리 구조를 다 맞춰야 돼요. 이론적 근거를 다 제시하면서 논리 구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 또 그것을
서술을 통해서 독자를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모델을 하나 짜더라도 변수를 하나 집어넣더라도 뭐 화살표를 하나 긋더라도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이론적 근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론적 근거가 없는데 화살표를 내 마음대로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모형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제 종류부터 이제 한 번씩 쭉 훑어볼 겁니다. 어쨌든 인과관계 모형의 종류들이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